네, 이번 시간부터는 3장 우리 변액보험의 이해를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변액보험의 역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변액보험이 어떻게 도입이 되었느냐. 제일 먼저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영국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전해지는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영, 캐, 미, 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시험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나라를 쭉 나열해서 내영, 캐미일이 잘 연결된 걸 찾거나 아니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미국이다, 뭐 영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덜란드가 아닌 걸 골라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도입 배경을 보면 경제 환경은 고물가, 고금리 우리 거시경제 뭐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경기가 막 좋아지게 되면 고물가가 되죠. 물가가 같이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따라서 올라가겠죠.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게 물가니까.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라고 하는 건 경기가 좋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행이나 증권 이런 회사들은 금리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고금리 상품을 막 출시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금리 떨어뜨린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문제가 기간이 긴 만기가 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다가 나중에 그 뒤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도 그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고금리 상품을 출시를 못하니까 다른 경쟁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줄 수는 없지만 펀드로 운영을 해서 투자 운용 수익이 좋게 되면 실적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변액보험의 출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뭐 고물가, 저금리, 저물가, 고금리 막 바꿔서 문제 많이 내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금융소비자는 고금리 추구 성향이 확대가 되죠. 전체적으로 고금 상품들이 막 나오게 되면 금리가 높은 걸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경쟁 금융상품의 변화, 고수익 투자형 상품이 주변 경쟁 금융기관에서 막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생명보험 회사가 그대로 고금리를 출시했다가는 그 금리를 다 물어줘야 되는 경영상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적 배당형 변액보험이 출시가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건 고물가, 고금리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제 환경이 돼야 되고요. 경제적인 환경. 두 번째, 상품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변액보험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변액보험의 경쟁력은 다른 회사들은 다 고금리 상품이 이미 있으니까 결국 경쟁력이 뭐 커진다고 보기 어렵겠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금리가 떨어져야죠. 저금리가 돼야 돼요. 저금리가 되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금리에 따라서 다 같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투자 수익률로 높은 수익을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고 투자 수익이 높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높아져야 되죠. 고주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금리 고주가가 돼야 되고 유연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에 대한 유연성이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 같은 거 투자했을 때도 주가 폭락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매하잖아요. 그런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펀드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은 이제까지는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펀드 변액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죠. 그러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완전 판매가 필요했죠. 투자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변액보험이 출시가 됐고 실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면서 경제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펀드 변경과 같은 다양한 유연성을 갖춘 상품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판매 자격 같은 경우도 별도로 시험을 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증권의 펀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률을 적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서 변액보험이 성공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변액보험을 출시를 했는데 그 출시 자체도 외국계 보험회사의 건의에 의해서 출시가 됐고, 그리고 금리는 떨어졌지만 주가가 같이 떨어지면서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초창기 일본의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 변경 같은 기능이 없이 단일 펀드 한 개로만 운영을 했고, 투자자 보호도 그냥 보험기관끼리, 그러니까 보험협회와 산업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맞지 않아서 실패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교훈을 삼아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변액보험이 도입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성공의 핵심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경제 여건으로서는 저금리 고주가가 돼야 된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옵션. 이게 뭐냐면 유연성인 거죠. 그 중에서도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 제일 중요한 게 펀드 변경이라든지 자동 재배분, 이런 옵션들이 이제 필요했고, 세 번째, 건전한 모집 질서. 이게 투자자 보호인 거죠.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배제하고 모집 종사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별도의 판매 자격시험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고, 별도의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에 적용되는 법이 있죠. 자본시장법. 그래서 변액보험의 특별 개정은 펀드와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동시에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의 성공 요인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미국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를 생명보험 업계의 자율 운영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건 일본의 케이스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니까 틀린 거고요. 일본은 다수의 특별개정 펀드를 운영해서 리스크를 분산했음에도 초기에 실패했다. 일본 초창기의 변액보험은 펀드가 한 개였다 그랬죠. 요거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금리와 주식시장의 상승이라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고금리면 안 되죠. 저금리와 고주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눈여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변액보험이 도입된 것은 2000년에 금융 환경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이제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그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IMF 끝나고 직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하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위험으로부터 가치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 도입이 추진이 됩니다. 시작은 2001년 4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해 7월 달에 변액보험 판매가 개시가 됐죠. 제일 먼저 판매된 건 변액종신보험이 제일 먼저 판매가 됐고요. 2002년 1월 달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변액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문구가 법률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됐어요. 시험 문제에는 가장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상법이다, 자본시장법이다. 틀린 거예요. 제일 먼저 마련된 것은 보험업법에서 문구를 법률에 반영했다. 보험업법 잘 기억해 주시고, 2009년 2월에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변액보험 안에도 펀드가 있으니까 집합투자기구, 이게 이제 펀드거든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됐다, 이런 것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2003년에 교차 모집제도 승인과 더불어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뭐 방카슈랑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뭐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도입 순서는 제일 먼저 변액종신 2001년이고요. 두 번째 변액연금 2002년이고요. 세 번째 변액유니버셜 2003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액연금이 제일 먼저 도입되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도입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예, 눈여겨보시고 현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 2007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반토막 났고요. 그때 수입보험료가 일부 감소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속적인 성장세로 전환돼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는 증가했다 이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시적인 수입보험료 감소가 있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도입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측면에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고요. 보험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투자 형태를 띈 실적 배당 상품이 있으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 니즈가 있었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역마진 고금리 상품을 팔았다가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환급금을 환급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를 떠 안아야 되는 이익이 줄어드는 역마진과 같은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영의 안정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실적 배당하는 이런 니즈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입되는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보시면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인 운영으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인 운영이 아니라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어떤 금리 역마진 같은 것들을 실적 배당형으로 대체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모집 종사자, 우리 이제 보험 설계사, 대리점 이런 이제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보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진 거죠. 맨 위에 우리 보험 소비자 중에 투자형 상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상품 선택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객들에게는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은 자동적으로 증대가 될 것이고 자격제도 별도의 판매 자격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고 국가경제에서는 보험시장의 건전성이 제고가 되고요.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증가하면 우리가 보험료 납입을 하면 변액보험의 특별개정에서 결국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 자본시장은 우리가 이제 장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장기 금융시장이죠. 캐피탈 마켓. 대표 상품이 3개 있었죠.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그러니까 주식, 채권에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자본시장 발전에도 역시 기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밑에 보시면 홈쇼핑, 온라인 등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해서 그래서 변액보험이 도입됐다. 틀린 거고요.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상품인 변액보험이 도입됐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측면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액보험에 대한 법적 규제인데요.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 어디에 정의되어 있죠?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죠. 보험업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면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 계약을 저희가 변액보험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시험에 보험금이 평균 공시이율에 따라서 변동한다거나 자산평가 방법에 따라서 변동한다거나 이런 지문들 나오고 있으니까 틀린 거고 이게 보험업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지문도 가끔 출제됩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법적 규제는 생명보험과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 두 법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본시장법은 변액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판매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 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가 자신의 고유 계정인 일반 계정이 아니라 별도의 고자산만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는 뒤에도 나오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보면 회계 처리라든지 자산 운용 방법이라든지 자산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일반 계정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책임 소재도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책임지지만 지금 특별 계정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투자자, 계약자가 직접 책임을 지니까 책임 주체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죠. 일반 계정은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성이 목적이지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회계 처리, 자산 평가 같은 경우도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산의 어떤 평가 같은 경우는 뭐 매월 결산하는 형태, 그리고 자산 전체는 연간 회계 연도에 따라서 결산하는 반면에 지금 이제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섞어서 운영하지 못하고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변액보험의 판매 자격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이 아니고 변액보험은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계신 뭐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번에 3장에서 공부하실 변액보험의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 같은 것들을 알아야 고객한테 완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2003년에 보험업법 시행령 그리고 보험업 감독 규정에 별도로 규정을 해서 별도의 변액보험 판매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모든 모집 종사자는 합격자에 한해서만 모집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 없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가능하다든지 3년 입사하고 3년 경과한 임직원은 가능하다든지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임직원이든 모집인이든 판매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합격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주시고 법적 근거 없는 생명보험 업계의 자율 규정이다? 아니다. 밑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 변액보험 판매관리사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변액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액보험의 상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